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금요일 2024년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여러분 밤사이 어떻게 잘 지내셨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사실 그동안에는 뭐 풍향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은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마이크론이 다 해줬잖아요. AI 수요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뭐 이 금액 기준으로도 정말 놀라운 금액을 제시를 하고 뭐 지금 다 매진이다. 예,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열어주는 그러한 마이크론의 이야기 덕분에 어제 국장에서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제 밤사이 미국장이 테크주의 상승을 야기시켰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머리 더 짧아졌어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죠. 머리는 또 잘하니까 하면서 어제 원래 조금만 다듬을까 하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 머리는 다시 잘하니까요. 묵은 거를 좀 이렇게 없앤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헤어스타일을 한번 녹여봤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기분 좋게 산뜻하게 또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사이 또 미증시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발표되는 데이터마다 되게 괜찮아요. 고용도 그렇고 소비가 받쳐주는 경제 성장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자, 모아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긴 머리 차익 실현. 제가 한 2년 길렀거든요. 네, 2년 길렀는데 한번 이 정도 잘랐다가 약간 애매하고 2달 길렀더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팍 잘라버렸습니다. 자, 유럽행 비행기 타야 돼요. Ladies and gentlemen. 자, 이어서 더 이상 영어 길게 못하는 여도훈입니다.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내 방송 느낌으로 한번 좀 인사해 주세요. 승객 여러분. 아예 못합니다. 본 월가의 뉴스레터는 안전하게 미국 주식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끼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끼 엄청 많잖아요. 맞다. 어제 머리 자르셨잖아요. 어제요? 어제 아니에요? 머리 헤어. 오늘 아침에 잘랐는데요? 오늘 아침에 자르셨어요? 뻥이에요. 어제 잘랐어요. 지금 약간 뒷북으로. 아니 나도 머리 머리 잘랐어요? 티가 안 나지 왜? 뭔가 같이 루틴이 비슷한가 봐요. 비슷해요. 루틴이. 보는 색깔.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 이제 머리 좀 잘라야겠다는 그 루틴. 네, 참 희한하네요. 오늘 아침에 물 마셨죠? 물? 안 마셨어. 아니 안 마셨다고 하고 싶어 그냥. 우리 커피 마실 거잖아 이제. 자, 알겠습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 뭐 시장이 좋았죠. 네. 네, 좋았고 제가 우리 월모부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잘 맡잖아요. 어떤 냄새? 이번에 중국 주식 바닥론. 맞아요. 네, 물론 뭐 제가 뭐 중국 주식 사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야 이거 바닥론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네. 자 오늘 뭐 어제는 뭐 사실 좀 조정을 줬었고, 오늘 또 중국 주식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알리바바가 뭐 장중에 11%, 12%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들이 정말 난리가 나다 보니까. 어제 뭐 최근에 뭐 중국 주식들이 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주식 관련된 전문가분들은 좀 많이 바쁘시지 않을까. 어제 저희가 그래가지고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번에 대규모 부양책이 중국에만 영향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 영향 전 세계죠. 미쳐가지고 그렇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아직 여전히 G2니까 네. 중국 주식에 대한 부양책은 전 세계 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네. 뭐 엄청난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아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순매수가 터진 중국 주식들인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매수가 좀 터졌는가,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팩트셋 자료입니다. 올해 4분기 섹터별 투자 의견에 대해서 이제
곧 마이크론이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아니, 또 이제 3분기, 3분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기대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10월 초,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3분기 어떤 흐름은 괜찮은데 앞으로 4분기에 이제 섹터별 투자 의견들은 또 어떤가? 그러니까 즉 하반기까지 섹터별의 흐름을 지금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장 또 큰 이슈가 됐던 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오늘 정말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 법무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 반독점에 관련된 뭐 비자를 또 조사한다. 지난 한 2달, 3달 전인가요? 그때는 애플을 조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사한다. 지속적으로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자, 이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조사 나온 부분은 회계 부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예,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지금 벌써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전쟁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건 지도를 보면서 같이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주면서요. 다우존스 0.62% 상승을 했고, 나스닥 0.6% 상승했고요. S&P 500 0.4%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0.5% 상승했는데, 사실 제가 장 초반에 이제 선물 시장을 한번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폭등 나오겠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폭등각. 네, 폭등각 나오겠구나 하다가 제가 한 11시, 12시쯤에 잤는데 네. 빠지더라고요. 이거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자서 그래요. 자서 어제도 흑백 뉴스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밤을 샜어야 됐는데 빠지다가 제가 일어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 있었더라. 박종훈 요가다. 네. 그렇죠. 박종훈의 수면의 그 상태와 그렇죠. 비슷하다. 예. 네. 자,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섹터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어제 마이크론이 쏘아 올린 큰 공에 따라서 와. 반도체 섹터가 진짜 좋죠. 아니 근데 예. 진짜 마이크로는 음. 진짜 우리가 막 듣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근데 잘 안 해주잖아 또. 네.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물론 마음이 없어서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요목조목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그동안 너무 갈구했던 그 얘기들을 속 시원하게 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거의 뒤통수를 한 3대를 때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에게 약간 특훈을 받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원래 보통 나오면 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는 말을 하긴 하는데 네. 투자자들이 사실 그거를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은 거품이 껴있는 거로 이제 알잖아요. 약속은 하지만 데드라인이 없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젠슨 왕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니 젠슨 왕. 미니 젠슨 왕.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자, 어제 SK 하이닉스도 좀 엄청난 급등 9%. 네. 삼성전자 4%. 네. 와. 저는 앞에 그 일자가 또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제 그 마이크론이 좀 호실적 발표했다라는 네. 방송 중에 이제 얘기하면서 네. 일부의 분들은 이게 점유율을 뺏기는 거니까. 그렇죠. 3파 가이던스, 아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셨던 분도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AI 수요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시장의 반응이 평가가 있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그래서 맵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의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는 또 마이크론에 큰 한방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여러 경기 민감주 부분에 일부 좋은 흐름.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에너지주가 좀 좋지 않았어요. 유가가 많이 뒤에 가서 떨어졌네요.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맵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한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0.7%대에서 소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가 또 생산량을 증가한다는 발표에 에너지 섹터가 좋지 않았는데 어제 3.47%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67달러인데요. 지금 67달러, 66달러가 되면은 지금 산유국에서는 사실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가 지금 60달러에서 66달러 뭐 요 정도가 지금 마지노선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오펙 플러스부터 해서 뭐 긴급 회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오.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저희 유가 시장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가 일단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또 하락하게 되고 미국이 사실 원유 생산을 많이 이제 수출량을 늘렸잖아요. 생산량도 늘리기도 하고. 네. 근데 오펙 플러스는 그래도 지속적인 어떤 감산 체제를 좀 가고 있다가 이게 지금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격 방어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유가 시장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도 우리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 발표했고요. 주가 13%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중에 제가 썼기 때문에 일부 조금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동반 상승했고요.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미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월스트저널의 보도에 따라서 마이너스 12%대 폭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일부 변동이 막판에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 최근에 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인베스먼트에서 또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 뭐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출 가이던스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향을 했고 25억 달러 자사주 매입 승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사회의 어떤 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11%대 또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 보시게 되면 스타벅스입니다. 스벅. 이번에 CEO가 바뀌게 되면서 번스타인에서는 새로운 CEO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또 2%대 상승을 했는데 스타벅스가 최근에 보니까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우리는 좀 놓쳤죠, 사실. 근데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번스타인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또 엊그저께 그 변화를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예. 약간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또 오르더라고요. 다 네.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스타벅스를 봤을 때는 포지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애매하다. 요즘 완전히 고가 뭐 바샤 커피다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네. 고가의 커피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커피에 대한 많은 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네. 맛이 이제 네. 거의 뭐 흑백 요리사 수준이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흑백률에서 엄청 시원해. 예, 비싼 커피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네. 또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제 저가 커피로 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양극단이 있는 것 같고 스타벅스가 약간 그 중간에서 이게 품질로 봤을 땐 예전에 좋았지만 요즘에 너무 좋아지는 커피들 많아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우리 입맛이 이제 커피 맛을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스포 커피 이거 좀 뭔가 나는 산미 있는 거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 리저브 매장 맞아요, 가야 맞아요. 되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사실 스타벅스는 늘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기는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사실 플러스 알파의 성장이 있어야 좋은 건데 그게 좀 이제 오리무중에 빠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하지 않을까? 네. 예. 저가를 찾는 분들에게 좀 비싸다는 느낌. 또는 고급 커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급적이지 않다라는 네, 맛.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쿠폰이 있어서 가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쿠폰도 예. 이제 요번 구독 서비스를 또 실행한다 합니다. 네. 한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벅스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자, 근데 뭐 외국에서 각자 나라에서 어떤 뭐 또 포지션을 취하는지는 네.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GE 헬스케어입니다. UBS에서 중국 사업에서의 성장 위험을 언급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중고차 플랫폼 기업이죠. 카맥스 호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 6%대 상승했고요. 중고차 소매 판매가 5.1% 증가했다라는 발표에 그리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기업 한번 빠르게 보실 텐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역은행에 대한
우리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정말 우려가 좀 컸었는데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8%대 상승을 했고요. 힘든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표현을 뭔지 썼어요. 모르겠지만 예, 뭐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향후 유리한 위험 대비 수익 전망을 좀 평가한다. 예,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네. 이런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엑센추어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5%대 주가가 5%대 상승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고 네. 분기별 배당금 인상도 또 발표하고 정말 뭐 3박자를 다 고루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이게 제가 기업별 소식을 늘 전해드리면서 늘 자사주 매입 승인을 했다. 배당금 인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매번 나오잖아요.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미국 기업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아닐까. 지금 약간 정부의 메시지 던지는 건가요? 박정원 그렇죠. 팀장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나 이제 대기업들 얼마 전에 밸류업 지수 발표됐는데 예. 실제 공시한 기업은 1%밖에 안 예. 되잖아요. 그래서 쫓으면 되니까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방송 아유, 저는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인버스에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예.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 그러니까요. 생각도 못한 발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런 투자 방법도 있어요라고 가볍게 예.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어서는 마지막 빌리빌리. 기업, 네, 빌리빌리입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12.5%대 상승했고 네. 수익 성장 주기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인인 거죠. 네네. 아메리칸, 뭘 가지고 있나?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네. 지금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종목들이고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비중.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상위에 있는 5개를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S&P 500 ETF 스파이, 테슬라, QQQ. 우리랑 조금 다른 건 우리는 이제 3배짜리가 좀 위에 있죠. 그러네. 이 친구들은 3배짜리를 하긴 하네요. TQQQ로 하네요. 네. TQQQ. 예, 여기 3배짜리가 있고 그리고 디렉션 또 이제 3배짜리 롱으로. 근데 롱으로 여기 다 롱이에요. 우리는 롱을 막- 3배짜리 많이 하네요. 그만큼 이제 쇼츠잖아요. 쇼. 숏을 안 하네. 네. 예, 주주 친화 정책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얘기할 수밖에 아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숏을 쳐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비중을 한번 보여주세요. 비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24년 초반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었던 비중 자체가 5.5%였어요. 그리고 애플을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 10.6%였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 기업을 보게 되면 지금 2분기가 끝날 때쯤,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6월 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때쯤 됐을 때 엔비디아 비중이 11.5%까지 올라가고 애플 비중은 9.6%로 1% 정도 좀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가장 최근을 보게 되면 10.6%, 9.8%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기업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 밑에 이제 ETF를 지금 S&P 500 ETF 스파이가 7.6%라고 한다면 이건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늘 이래 왔으니까 항상 지금. 모든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있는 종목이라고 그렇죠. 보면 예, 되죠. 올해 들어서도 7.7, 7.6, 7.7, 7.6 해서 늘 변동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상위에 있는 요 두 기업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미국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지금 2분기가 5.2% 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엔 6%까지 올라왔어요. 네, 테슬라에 대한 약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포트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도 주가가 오르면 이게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약간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새로 네. 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최근에 테슬라가 또 저점 대비해서 그렇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을 해야죠. 네. 예,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해도 네. 사실 상위 두 종목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와, 모습이다. 애플과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애플. 예, 그래서 이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어요.
예, 나머지 기업들 뭐 AMD도 있을 것이고 아마존도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동은 좀 없었다. 가장 드라마틱했던 변동은 엔비디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사이즈별로 봤을 때는 애플도 사실상 그 큰 사이즈에 비하면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뭐 체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또 미국 주식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올해 사상 최고치를 뭐 이러다 보니까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종목들을 봤을 때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한 종목들이 지금 22.3%. 제가 좀 오타가 나왔는데 22.3%입니다. 22.3. 네. 22.3%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역대급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너무너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제가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올해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적인 통계 자료로 봤을 때 늘 괜찮았던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마이크론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3분기에 뭐 ASML이나 뭐 여러 뭐 TSMC나 이러한 기업들이 또 AI 수요에 대해서 네. 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또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마이크론의 어떤 약간의 좀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엄청난 시장을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예. 2021년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막 장우석 부사님이 숫자도 기억 안 나. 뭐 60 몇 번, 70 몇 번, 뭐 사상 최고가다 막 맞아, 이랬는데 맞아요. 그때가 지금 네. 그때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종목들의 비율이 27.8%였어요. 거의 28%였는데 지금 와 최근 들어서 2017년 그다음에 21년 다음으로 지금 맞아요.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네요. 뭐 정말 굳이 따지면 아직 3분기가 와. 끝나지 않았는데도 와 네, 그런 상황이고 대단하다. 그리고 늘 계절성이 있었을 때 10월까지는 좋지 않았, 뭐 10월 중순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확 또 올라가는 연말 랠리가 있잖아요. 물론 연말 랠리가 이어지려면 소비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소비. 예, 엄청난 그 미국의 또 소비력. 뭐 아마존이나 여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 소비가 엄청나게 강하다. 여전히 우리 미국 경기 강하다. 네. 이러한 어떤 메시지도 연말에 좀 나오면 네. 또 미국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뭐 미국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 뭐 법인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를 크게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이 모르겠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요동칠까? 뭐 저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요동치겠죠. 뭐 예. 근데 그 이제 실적에 관련해 세금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혹시나 실적이 조금 훼손이 될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자, 중국 주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2021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중국 주식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요, 이 두 번째를 기록을 한 그러한 수치예요. 지금 2021년이 되게 많았던 해였군요. 그렇죠. 예, 여기 때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코로나에 대한 그 여러 여파. 물론 중국은 좀 다른 행보를 보였죠. 상하이를 그냥 전면 봉쇄를 시켜버리고 막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이 순매수치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에 거의 두 번째를 기록을 하는 최근에 순매수 그 자금 유입이 있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서 지금 지난 3일 동안만 해도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ETF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신흥국 ETF도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게 좀 동조해서 같이 숟가락을 조금 얹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승 여력, 그러니까 뭐 약간의 반등세도 그만큼 좀 자극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내심 좀 기대도 한번 해보면서 네. 예, 중국 주식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분기 섹터별 투자 의견인데요. 지금 뭐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그 섹터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투자 의견 매수 초록색이 바이죠. 초록색이 매수고 노란색이 홀드 그리고 빨간색이 매도 의견인데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그리고 테크, 헬스케어 순으로 매수 의견이 많다. 네. 자,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4분기 매수 의견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GE 에어로스페이스, 엔비디아, 슐럼버거 자, 이러한 순으로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네. 많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 지금 팩트셋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 의견이 높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있고 뭐 갈민도 있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예, 있나요? 사우스웨스트도 있고, 팩트셋 본인들이 이제 뭐 이런 역시 그룹이네요. 역시 네. 신뢰성은 네네. 괜찮은 것 최고입니다. 같아요. 예, 예.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매도세가 좀 높다. 네. 이렇게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이 나왔어요. 네. 자, 마이크론 사실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은 이 실적 발표를 보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 상승을 이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45불로 올리게 되면서 32%의 상승 여력을 또 재확인하는 와. 그런 모습. 뭐 HBM부터 해서 LPDDR5 뭐 그리고 SSD 이런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런 역풍을 상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여전히 이제 가격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만 월가 추정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범위 내에 지금 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2025년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 HBM 판매에서 40억 달러를 우리는 예상을 한다. 네. 근데 이게 전체 점유율의 약 16% 정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SK 하이닉스 간의 두 공급 업체의 경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0% 넘는 점유율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 수율적인 문제는 향후 우리가 마이크론을 보셨을 때 또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전히 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마이크론 자체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점유율 또는 매출 상승률을 우리가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컴퓨터 요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끝났겠어요. 네. 미 법무부에서 슈퍼마이컴퓨터를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힌덴버그 리서치, 또 공매도 리서치 기업이죠. 네. 힌덴버그 리서치가 회계 조작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매도를 때려버렸죠. 그렇죠. 예, 아예 공개적으로. 네. 자,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미 법무부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내부에 대한 어떤 뭐 내부자 증언에 의하면 이미 검사들이 이 회계 조작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온 상황에서는 아마 이 자료를 상당수 많이 보유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슈퍼마리오 컴퓨터에 대한 회계 조작은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좀 나왔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미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서 야, 너희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니?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줘 하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논평을 좀 거부한 상태다. 자, 거부했어요. 예, 지금 자세한 논평은 못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아니땐 불뚝에 연기가 나겠냐, 뭐 이런 심리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슈마커업은 좀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한 예. 투자를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겠지만 최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시름이 깊으실 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것만 볼까요? 네, 맵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전쟁인데, 네. 자, 한 10초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이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나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빨간색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공격한 위치고요. 요 파란색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 쪽에다 공격하기 위한 레바논에다가 이제 공격을 한 위치라고 해요. 파란색이 많은 거니까 공격 많이 한 많이 거네요.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맵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공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예, 북부 지방은 거의 지금 전쟁 상황이고, 예, 이러한 뭐 전쟁 준비 중이다라는 헤드라인이지만 거의 뭐 전쟁 상황이다, 전시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지정학적 악재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좀 달궜던 얘기가 러시아 군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맞죠? 우크라이나의 그
그 드론이 이렇게 띄워졌는데 음. 물과 그 진통 주사를 이렇게 공수를 받고 항복을 하니까 공수를 받고 그 드론을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따라가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약간 인류에도 생각이 나고 아.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러시아군이 항복해서 이렇게 네, 항복해 바짝 다리를 누워가지고. 받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밥을 못 먹어서 뺏싹 말라가지고 근데 너무 좀 맞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과연 왜 일어나는 건지 생각하면 다 이게 욕심내서 그래. 다 욕심내서. 자,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주식에 대한 욕심만 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웬 여신이 앉아 계시냐고 많은 분들께서 또 제가 좋아하시네요. 여씨긴 한데 예, 여신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알겠습니다.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